오늘은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다 살해당한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살해당한 여성관리소장이 규정에 따라서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부터 계획적 살해를 당했다는 주변 관리소장들의 주장이 있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친절한 생활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초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흉기로 목을 찔러 여성관리소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다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아파트 대표인 A씨와 관리소장인 B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알려진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주변 관리소장들에 따르면 이번 범행을 저지른 입주자 대표 회장 A씨는 그동안 수없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또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소장과 대표회장이 복수로 인감이 되어 있는 것을 대표회장 단독 인감으로 변경하겠다 등의 불법적인 요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관리소장은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느니 차라리 퇴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쓰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했다면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겠죠. 아파트 관리비 통장은 만들 때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또는 관리회사까지 2개 또는 3개의 인감을 함께 찍어야 돈이 인출되도록, 즉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는 회계 직원과 관리소장만 알고 있어서 통장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책임을 관리소장과 회계 직원이 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대표회장은 안 된다는 소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떼를 썼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보도에는 흉기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대표회장이 흉기를 미리 들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던 그 관리소장의 목을 찌른 것으로 처음부터 준비된 범행이었다는 것이 주변 소장들의 증언입니다. 관리소장의 말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국민의 약 75%에 해당하는 3,500여만 명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직책인데 정작 일부 문제 있는 입주민에 의해서 정신적, 육체적 폭력과 입주민 공동재산을 노리는 불법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당한 요구나 위법한 행위를 고발하면 되겠지만 고발 이후 자신에게 닥칠 취업 방해 등을 생각하면 고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입주민들이 위법 행위를 막고 선량한 입주자의 재산을 지키려면 관리소장 임기제나 준공용제를 시행하거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표회의에 고용되거나 대표회의가 위탁한 관리회사에 고용된 형태의 신분으로는 그런 불법을 관리소장 혼자의 힘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상황에서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관리소장 개인은 빠져나가겠지만 남겨진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 그리고 그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은 누가 지킬 수 있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 이외에도 지난 9월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면서 아파트 주인이 누군데
때려치워 등의 폭언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지난 5월에는 부천의 한 관리소장이 근무지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서 입주민의 갑질과 협박, 배임 등이 수사를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 하면 18년 5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관리소장이 폭행을 당했고, 17년 7월 울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 B는 내 죽음에 대해서 답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옥상 기계실에서 관리소장이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이 갑질, 각종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만 10여 건에 이르며, 201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을 조사한 것만 봐도 2,996건에 해당할 만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관리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기관도 하지 못하는 국민의 최대 자산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 업무에 생각보다 확립된 법령이 없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연간 6억 7억에 이르는 용역도 전년도 계약업체라면 경쟁 없이 대표회의 심사를 통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수십억에 이르는 공사도 몇 명의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 업체가 크건 작건 그거는 대표회의의 심사일 뿐입니다. 이런 허점이 많다 보니 국가의 적폐보다 심한 것이 아파트 적폐, 즉 마을 적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비리를 막고 적폐를 없앨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확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 얻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 2초 정도 걸립니다. 그럼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